매일 단백질 챙겨 드시는데도 근력이 계속 떨어지시나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고기 1점씩 챙겨 드시는데도 기력이 없으신가요? 단백질 보충제까지 드시는데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를 때 난간을 잡게 되시나요? 병원 검사에서는 단백질 수치가 정상이라는데 왜 근육은 자꾸 빠지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분명히 단백질 잘 먹고 있는데 왜 효과가 없지?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30년간 영양 연구를 해온 저조차도 충격받았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단백질의 절반 이상이 그냥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영양생화학을 전공하고 30년간 노인 영양 연구에 매진해온 영양학 박사 김영양입니다. 올해 61세인 저도 20년 전만 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제 어머니가 80세에 골절상을 입으신 후 회복이 너무 더딘 거예요. 분명히 단백질은 충분히 드셨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에 관한 모든 논문을 섭렵했고 임상실험도 직접 진행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은 혼자 먹으면 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흡수율이 젊었을 때의 40%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똑같이 단백질 50g을 드셔도 어떤 분은 20g만 흡수되고 어떤 분은 45g이 흡수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쌓이면 1년 후 근육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64세 박정혜 약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단백질 보충제에 계란, 고기까지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죠. 제가 식단을 분석해보니 단백질은 충분했지만 흡수를 돕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식사 패턴을 바꿔서 단백질과 특정 음식들을 함께 드시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근육량이 2.3kg 증가했고 악력도 8kg이나 좋아지셨어요. 드시는 단백질 양은 그대로인데 조합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병원에서도 영양사들도 잘 안 알려주는 단백질 흡수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똑같은 식비로도 근육을 2배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근육이 달라질 20분이 시작됩니다. 먼저 왜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효소가 이걸 아미노산으로 쪼개야 합니다. 그래야 소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소화효소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위산도 부족해지고 장 운동도 느려지죠.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도 그게 근육으로 가려면 또 다른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 같은 것들이죠. 이게 없으면 아미노산이 그냥 에너지로만 쓰이거나 배출돼 버려요. 근육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단백질 먹어도 근육이 안 생기는 진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고기 먹고 계란 먹으면 단백질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성남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58세 최건강 트레이너님도 이 함정에 빠지셨어요. 매일 닭가슴살 200g씩 드시고 계란도 4개씩 드셨는데 근육량이 오히려 줄어드신 거예요. 알고 보니 단백질만 먹고 흡수를 돕는 영양소는 전혀 안 드신 거죠. 단백질 파우더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타서 그냥 드시면 흡수율이 형편없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백질 흡수를 2배로 높이는 첫 번째 숨겨진 조합은 단백질과 비타민 C입니다. 놀랍죠? 비타민 C가 단백질 흡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데
우리 근육의 3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또한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서 혈액을 통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근육 회복에 꼭 필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 계란 먹을 때 방울토마토 5개를 함께 드세요. 점심에 고기 드실 때는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를 곁들이시고요. 저녁에 생선 드실 때는 레몬즙을 뿌리세요. 이렇게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단백질 흡수율이 35%나 높아집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 결과예요. 부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62세 이순자님은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허벅지 둘레가 3cm나 늘어나셨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던 것도 사라졌고요. 드시는 단백질 양은 그대로였는데 비타민C 식품만 추가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특히 키위나 딸기 같은 과일을 식후에 드시면 더 좋아요. 키위 1개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을 채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단백질과 생강입니다. 생강이요? 네, 맞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해요. 60대 이후 부족해진 소화효소를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거죠. 또한 생강은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단백질이 소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65세 김미란 사장님은 매일 단백질 식사 전에 생강차 한 잔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속이 편해지셨대요. 4개월 후 측정해보니 근육량이 1.8kg 증가했어요. 생강의 또 다른 장점은 염증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운동 후 근육통이 심하신 분들도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회복이 빨라져요. 생강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단백질 식사 30분 전에 생강차 한 잔 드세요. 생강 한 톨을 얇게 저며서 뜨거운 물에 10분 우리면 돼요. 점심 고기 요리할 때는 생강을 갈아서 양념에 넣으시고요. 저녁 생선 요리에도 생강채를 곁들이세요. 단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하루 10g 정도가 적당해요.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 정도죠. 세 번째 비밀 조합은 단백질과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 말이에요. 왜 통곡물이냐고요? 통곡물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 B6와 B12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재합성될 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미노산이 근육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로만 쓰여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70대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단백질만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단백질과 현미를 함께 먹게 했죠. 결과가 놀라웠어요. 현미를 함께 먹은 그룹이 근육량 증가가 2.3배 더 높았습니다. 똑같은 단백질을 먹었는데 말이에요. 대전에서 은퇴 후 텃밭 가꾸시는 67세 정태수 어르신은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체력이 확연히 좋아지셨어요. 밭일할 때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저녁에도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현미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근육 경련도 예방해줍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 나는 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통곡물 섭취법 알려드릴게요. 아침 계란 드실 때 흰 식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세요. 점심 고기 먹을 때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요. 저녁에는 귀리죽에 생선을 곁들여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처음에는 현미가 딱딱하고 소화 안 되실 수 있으니 백미와 5대5로 섞어서 시작하세요. 서서히 현미 비율을 높이시면 돼요. 네 번째 놀라운 조합은 단백질과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 말이에요. 발효식품에는 유산균과 효소가 가득해요. 이게 장 건강을 개선해서 영양소 흡수율을 전반적으로 높여줍니다. 특히 60대 이후 장내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발효식품이 이걸 보충해주는 거죠.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70대 노인들의 단백질 흡수율이 평균 28% 높았다고 해요. 특히 청국장의 나토키나제 효소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근육으로 영양분 전달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펩타이드는 이미 부분적으로 분해된 단백질이라 소화 부담이 적어요. 광주에서 한복 만드시는 63세 박경숙 명희님은 매일 아침 청국장찌개를 드시고 점심에는 된장국을 드세요. 그리고 모든 식사에 김치를 곁들이시죠. 이렇게 1년간 드신 결과 골밀도가 개선되고 근육량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약 처방 없이 식단만으로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드물다고요. 발효식품 활용법 간단해요. 아침에 계란 먹을 때 김치 2젓가락 함께 드세요. 점심 고기 드실 때는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 한 그릇 곁들이시고요. 저녁 생선 먹을 때도 김치는 필수예요. 단, 발효식품은 나트륨이 많으니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하루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해요. 5번째 마지막 조합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입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같은 거요. 많은 분들이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단백질 흡수를 도와요.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해줍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저지방 고단백 식단 그룹과 적정 지방 고단백 식단 그룹으로 나눴죠.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어요. 적정 지방을 함께 먹은 그룹이 근육 합성률이 41% 더 높았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해요. 제주도에서 해녀 일하시는 68세 김옥분 할머니는 매일 고등어를 드세요. 고등어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함께 들어있죠. 70세가 다 되셨는데도 여전히 바다에서 물질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육도 탄탄하시고 체력도 좋으세요. 들기름에 묻힌 나물도 매 끼니마다 드시고요. 건강한 지방 섭취법 알려드릴게요. 아침 계란 먹을 때 아보카도 반 개를 함께 드세요. 점심에는 고기나 생선 요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시고요. 저녁에는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섞어서요. 단, 견과류도 과하면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30g, 손바닥 절반 정도만 드세요. 자, 이제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단백질과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계란 먹고 바로 커피 드시잖아요. 이거 최악이에요. 카페인은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또한 이뇨작용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들이 빠져나가게 만들죠. 단백질 식사 후 최소한 시간은 간격을 두고 커피 드세요. 두 번째는 단백질과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의 인산이 칼슘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해요. 뼈가 약해지는 건 물론이고 근육 수축에도 문제가 생겨요. 특히 콜라 같은 음료는 당분까지 많아서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근육 회복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단백질과 과도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건강에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통곡물 드실 때 주의하세요. 통곡물 좋다고 매 끼니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하루 현미밥 2공기 정도가 적당해요. 이제 실전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아침이 가장 중요해요. 밤새 공복이었던 몸은 아침 단백질을 가장 적극적으로 흡수합니다.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 20g 이상 드세요. 계란 2개에 두부 반모 정도예요. 둘째, 운동 후 30분이 골든타임이에요.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회복하려고 아미노산을 갈구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단백질 30g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시면 근육 합성이 최대로 일어나요. 바나나 우유에 단백질 파우더 타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셋째, 자기 전 2시간 전에도 단백질을 드세요. 밤에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재료가 있어야 해요. 우유 한 잔이나 그릭 요거트 한 컵 정도면 충분해요. 구체적인 하루 식단 예시 드릴게요. 아침 7시 일어나서 생강차 한 잔 마시세요. 30분 후인 7시 30분에
계란 2개 스크램블에 방울토마토 5개, 통밀빵 1쪽, 김치 2젓가락을 드세요. 여기서 단백질 25g, 비타민C, 비타민 B, 발효 유산균을 모두 섭취하는 거예요. 점심 12시에는 현미밥 한 공기에 갈치조림 한 토막, 된장찌개, 들기름 묻힌 시금치나물을 드세요. 갈치에서 단백질 20g과 오메가3, 된장에서 유산균과 효소, 들기름에서 건강한 지방, 현미에서 비타민 B를 섭취하시는 거죠. 식후에는 키위 1개 드세요. 오후 3시 간식으로 견과류 1줌과 그릭 요거트 1컵 드세요. 여기서 단백질 15g과 건강한 지방을 보충하는 거예요. 저녁 6시에는 닭가슴살 구이 100g에 브로콜리 삶은 것, 현미밥 반 공기, 김치를 드세요. 레몬즙을 닭가슴살에 뿌려 드시면 비타민C까지 완벽해요. 잠자기 2시간 전인 밤 9시에는 따뜻한 우유 1잔 드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단백질 총 80g 정도를 섭취하면서 흡수를 돕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챙길 수 있어요. 60대 이상에게 권장되는 단백질량을 완벽하게 채우는 거죠. 여기에 운동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돼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면서 보폭을 조금 넓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온몸 근육을 다 쓰게 돼요. 또한 일주일에 2~3번은 계단 오르기나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을 추가하세요. 10회씩 3세트만 해도 충분해요. 물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물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하루 8잔 2리터 정도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30분마다 조금씩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잔, 식사 30분 전에 1잔, 식후 1시간 뒤에 1잔 이런 식으로요. 수면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하루 7시간 이상 푹 주무셔야 해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지 마시고 방을 어둡게 하세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해요. 베개 높이도 중요한데 너무 높으면 목 근육이 긴장해서 숙면을 방해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을 분해해버려요. 하루 10분이라도 명상하거나 좋아하는 음악 들으세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웃음이 많을수록 근육도 잘 만들어져요. 자, 이제 한 달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계단 오를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돼요. 손주 안아줄 때 힘이 충분해요. 장 보러 갈 때 무거운 장바구니도 거뜬해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생기가 도신하고요?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병원 검사에서 근육량이 정상으로 올라와요.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세요. 어떻게 관리하셨냐고요. 등산 가서도 젊은 사람들 따라갈 수 있어요. 골프 칠 때 스윙에 힘이 실려요. 여행 가서도 피곤하지 않아요.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10년 전 체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자식들이 깜짝 놀라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건강하시다니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고 싶다고 조르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건강 비결을 물어보는 사람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나이 들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누구한테 짐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이 모든 게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돼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계란 먹을 때 토마토 1개 더 먹기, 고기 먹을 때 레몬즙 뿌리기,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 김치 1젓가락 더 먹기. 이 중에 하나만 실천하세요. 내일은 하나 더 추가하시고요. 모레는 또 하나 더. 이렇게 일주일만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한 달이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석 달이면 병원 검사 수치가 바뀌고요. 1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70세든 80세든 근육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근력이 약해지신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조합을 시작하실 건가요? 계란과 토마토? 고기와 레몬? 현미밥과 된장찌개? 여러분의 선택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모든 댓글 읽고 답변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을 빼앗는 의외의 습관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습관이 근육을 녹이고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오늘 하신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